여러분들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는 스탁 솔루션 시작합니다. 전화 문자 주고 계시죠? 02786-1022, 1023번 이쪽으로 걸려온 전화부터 받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여보세요. 네, 주식 오은혜입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삼성 SDS 삼성 SDS하고 매수가하고 비중은 어떻게 되실까요? 23만 4,500원. 23만 4,500원. 비중은요? 30%. 예. 오, 매수가가 요 근처 아니면은 작년에 언제 매수하셨어요? 한 일주일 넘은 데는 한 일주일. 10일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안 되셨죠? 매수가 예. 근처예요. 알겠습니다. 어떤 부분이 가장 궁금하실까요? 이게 좀 차트 같은 거 보면은 좀 좋은 것 돼서 샀는데 예, 예. 가도 안 하고 돌이 내리네. 약간 계속 별로 움직임이 뭐, 재미가 없어요. 그죠? 예. 알겠습니다. 목표가는 어느 정도 되는 거 싶었어요. 갈 수는 있는 건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저희가 예.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고맙습니다. 예,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삼성 SDS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보유. 오, 통했습니다. 일단 이거 괜찮은가 봐요. 서성민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은 삼성 SDS 최근 장이 별로 안 좋은데 이 종목은 상당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는 일단 잘하셨고요. 우리 선생님이 네. 궁금하신 거는 이제 목표가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 제가 궁금한 건요. 우리 선생님 기간은 얼마 정도 생각하시고 투자를 하셨나요? 저는 한 달 정도 이리 보고,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보고. 네, 그러니까 뭐 너무 단기는 아니고 한 단기보다는 좀 중기에 가깝게 투자를 하셨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시스템 통합과 관련된 국내 대표 주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 시스템 통합이라는 건 4차 산업 시대에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불거진 블록체인과 관련해서도 대장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미래의 산업을 주도하는 세계에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 상당히 주목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이 회사의 지금 현재의 실적과 앞으로의 실적이 어떻게 될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해서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평균으로 따졌을 때 한 12% 이상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상승이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주가가 현재 벌어들이는 실적 대비해서 싸다고 말씀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워낙에 성장 산업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약간 높게 적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 종목은 제 가격 그대로 받고 있다. 다만 앞으로는 더 좋아야 된다라는 부분만 확인이 되면 되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을 확인시켜주는 주체는 아무래도 수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기관하고 외국인들이 이 종목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고 보면은 지금 외국인과 기관이 며칠 연속 계속해서 매수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좋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제가 목표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길게 보신다면은 30만 원까지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을 한 달에서 두 달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예, 근데 선생님, 길기 보면 얼마나 보면 길기 보는 겁니까? 제가 말씀드린 길게는요, 6개월 이상입니다. 6개월 이상이요? 네네네네. 왜냐하면 2020년 이후로는 이쪽 블록체인이라든가 IT 시스템 통합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정부의 정책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그때는 삼성 SDS가 상당히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네, 그래서 그런 긴 기간을 두고 본다면 충분히 30만 원 이상이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현재의 밸류에이션 근간으로 했을 때는 기술적인 분석밖에 되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인 목표가, 그러니까 단기라고 하기에는 좀 길지만 한 달, 두 달의 목표가를 따졌을 때는 직전 고점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가격대를 이어보면 24만 5천 원 정도 나오거든요. 23만요? 24만 5천 원이요.
24만 네, 5천 그래서 원이네. 25만 원 부근에 가면 매도하신다라는 생각으로 들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기술적인 부분 상당히 좋고요. 수급적인 측면도 상당히 좋은 부분이 확인되기 때문에 들고 가실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장이 좋아진다면 그보다 더 큰 오버슈팅이 나올 수는 있지만 현재 구간에서는 24만 5천 원으로 보수적으로 잡고 대응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예. 근데 아. 하나 더 물어봐기도. 네네네. 그러면은 제가 매수한 가격이 네. 23만 4,500원인데 네, 맞습니다. 그 밑으로 좀 빠지면은 더 매수해도 될까요? 자, 더 매수 가능하신데요. 지금 현재 비중이 30%가 넘으세요. 그렇기 때문에 비중이 아무리 많아도 40%는 넘기지 마시고요. 22만 원대 초반으로 가면 그때는 추가 매수하셔도 무난하다라는 판단이 듭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시청자님 24만 네. 5천 원 기억해 두셨다가 이때 다시 한번 연락 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예, 고맙습니다.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세요. 네, 다음 분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여보세요? 네, 주식 오네요. 연결 잘 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유,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어요? 만도요. 만도 가지고 계세요. 매수가하고 예. 비중 어떻게 되실까요? 매수가는 34,200원. 34,200원. 손실. 예. 비중은 어느 정도나 가지고 계세요? 50%요. 아, 비중이 꽤 가격이 요즘 계속 떨어져서 사실 사신 지 오래 안 되신 것 같은데요? 예, 올해는 안 됐어요. 오래는 안 됐는데 아이고 목소리도 기운이 하나도 없으시네요. 저희가 꼼꼼히 봐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자, 두 분의 감사합니다. 의견부터 챙겨봅니다. 하나, 둘, 셋. 매도. 이번에 갈렸네요. 50%나 가지고 계시니까 일단 어떻게 보유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들어볼게요. 서성민 전문가님 받아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아, 네. 지금 만도의 추세가 별로 좋지는 않습니다. 예, 일단은 예, 만도가 추세가 안 좋은 이유는 딱 하나예요. 만도가 가장 큰 매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곳이 중국입니다. 근데 최근에 중국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그래서 중국 경기의 영향을 받아서 자동차 업종 업황 불황 이런 영향을 많이 받은 그래서 실적이 많이 안 좋아진 부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중국에서는 이제 내수 소비 분야에서 계속해서 경기 부양 정책을 낼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소비 진작과 관련해서 최근 중국 관련주가 많이 올라왔거든요. 그 부분 확인하실 수 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결국에는 조금 반등을 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매수가가 워낙 비싸세요. 이 종목이 성장을 한다고 해도 지금 가격대가 워낙에 비싼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평가 국면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이 종목은 조금 목표가를 낮게 잡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선생님 비중이 50%면 너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0%로 계속 가져가시는 것보다는 중간중간 비중 축소를 하시면서 대응을 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제가 그 전략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은 첨단 자율주행 운전자 보조 시스템과 관련해서 가장 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나중에 자율주행 시대에는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는 그런 측면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2020년 이후로 간다면 이 종목 상당히 많이 올라올 수도 있지만 당장에 앞만 놓고 본다면 2020년까지는 조금 더딘 성장을 보이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경기 침체 이후에 그런 부분이 회복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딘 성장이 예상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일단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어느 정도 한 28,000원 초반에는 저점을 형성할 걸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28,000원 초반을 지켜준다라는 가정하에 31,000원대 후반, 31,000원대 후반까지 보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3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조금 비중을 줄이셨으면 합니다, 선생님. 예, 예. 그런데요, 네. 장기적으로 가져가도 상관없는데. 그러세요? 예, 선생님이 장기전까지 보실 수 있다라고 하면 그냥 갖고 네. 계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종목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ADAS라고 하거든요. 그 시스템에 관련돼서 세계 최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앞으로 부각을 받을 수가 있겠고요. 자율주행차가 실용화되거나 상용화된다면 이 종목 상당히 부각받을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그 시기는 2022년 이후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 그때까지 기다리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 상관없어요. 아, 예. 그렇다면 저도 안심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4만 원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예. 네. 이게 그런데요. 네. 이게 주식을 사는 것보다도 파는 게 더 힘들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거래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요. 예. 네, 그래서 일단은 파실 때는 조금 이슈에 의해서 종목이 많이 올랐을 때, 거래가 많이 붙었을 때 파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거래가 많이 오른다고 더 올라가겠지, 좋다 이러지 마시고 그때는 그 기회를 이용해서 매도해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이 좋다라고 판단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예, 네, 시청자님. 감사합니다. 네, 좀 불안하시거나 그때 다시 한번 연락 주세요. 저희가 다시 꼼꼼히 봐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네, 만도 성공투자 응원합니다. 전화 연결 네, 통해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담을 전화를 통해서 좀 봐드렸고요. 여러분 문자도 주고 계시죠. 013-3366-8288번 지금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저한테 눈물 난다고 문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안 볼 수가 없겠죠. 한국 카본 보겠습니다. 매수가 8,700원, 비중도 꽤 있으시고 50% 손실 너무 커요 이렇게 보내주셨는데 손실 어느 정도지? 끝번호 6313번님의 문자 체크 해볼 텐데요. 김범석 전문가님 한국 카본 봐주세요. 네, 한국카본에 대해서 이제 질문 주셨는데요. 손실이 너무 크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3월달 장세를 보자면은 그렇게 막 큰 정도는 아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라고 좀 말씀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에는 LNG, 이 선박용 단열 판넬을 좀 생산하는 이런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최근 이제 조선소에서 이제 LNG 수주에 대한 이러한 기대감이라든지 그 수주가 늘어나면서 이에 따른 실적이 좋아질 거다, 더 좋아질 거다라는 의견들이 많이 나온 것을 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한국카본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일단 뭐 재료적으로나 실적적으로나 이런 부분에서는 큰 문제 없이 가져가도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먼저 드리겠고요. 지금 손실이 크다고 하셔가지고 걱정이 많으신데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추가적으로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한국카본 8,700원 부근에서 좀 매수를 하셨어요. 근데 이 8,700원 부근을 좀 보자면 이렇게 딱 그어보자면 이전 고점들이 계속해서 형성되어 있는 그런 라인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왜 제가 걱정 말라고 말씀드렸냐면요. 자, 첫 번째로 이게 지금 한 번만 지금 고점을 찍고 나서 일정 부분 단기적인 조정, 자연스러운 조정이 나왔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고요. 이것이 여기서 이전 그 주가 흐름을 보시더라도 계속해서 여러 번 기회를 주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를 충분히 주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단지 그 시간 자체가 단기적으로는 일주일에는 2주일 안에 나오면은 그때 빠져나오시면 좋겠고요. 그게 좀 더 멀어진다면 조금 시간이 걸릴 수는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신뢰를 갖고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뭐냐? 여기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여기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고점 라인 부근이지만 외국인 매수세가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고요. 기관이 매도를 하고 있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큰 자금의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전에 쌓아뒀던 자금들이 아직까지 계속 유지하고 보유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관도 아직까지 계속 더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한국카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8,700원 이상 부분 오시면 그때 빠져나온 식으로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수가 근처까지 좀 올라올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하네요. 한국카본 눈물 난다고 하셔서 먼저 봐드렸고요. 다음 분은 파트론 오늘 강하게 시작해서 좀 주목받고 있는 종목 가운데 하나입니다. 한 6% 튀어오르더라고요. 이분은 12,600원에 10% 비중으로 매수를 하셨대요. 목표가와 손절가 계속 가지고 가도 되는지 궁금하다고 세 가지 질문 주셨습니다. 일단 현재 구간 수익 구간이시죠? 수익 축하드리고요. 이 종목은 어떻게 하면 이 수익 더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서성민 전문가님. 네, 일단 아주 좋은 종목을 잘 사셔서 다행인데 매수 가격이 상당히 높으신 편인 것 같아요. 이 종목이 올라온 게 8,500원부터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일단 수직 상승을 하면서 외국인들이 진짜 얘네 미쳤나 싶을 정도로 많이 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한 달 누적 기준으로 300만 주 이상을 담고 있는데요. 이런 종목은 처음 본 것 같아요. 휴대폰 모듈과 관련해서 일단 생체 인식이라든가 지문 인식 쪽이 부각이 된 것 같은데 그런 부분들은 이제 앞으로의 핀테크 사업 발전과 그런 부분들이 모두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한 기술력과 수요 부분이 상당히
앞으로도 계속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이 종목은 향후 유망한 종목 중에 하나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일단 단기적인 대응 먼저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모든 매물대를 뚫었기 때문에 갈 때까지 가보는 전략밖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밸류에이션을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종목을 내년의 실적 기준으로 봤을 때 EPS가 한 1,100원 정도 나올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약간 15배 정도 적용을 하면 15,000원 이상은 나오는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목표가는 15,000원 정도 잡고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지금의 수익을 손실로 바꾸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손실이 어느 정도 이익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익절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익절 라인만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절 라인은 13,000원입니다. 그래서 13,000원을 이탈 시에는 수익을 실현하시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그게 아니라면 15,000원까지 한번 보는 전략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그래도 근래에 사셨나 봐요. 수익 구간이신데 축하드리고요. 더 많은 수익 챙기시길 기원하겠습니다. 파트론까지 문자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 궁금하신가요? 궁금하면 500원 아니고요. 이상톡 깔아주세요. 오늘 이상톡에 참여가 너무 저조하네요. 글이 하나도 안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쪽에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잠시 뒤에 이상톡을 통해서도 상담 진행을 해보겠습니다. 다음 분은 전화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오은혜입니다. 네. 어떤 종목 때문에 연락 주셨을까요? LIG 넥스원. LIG 넥스원 매수가는 네, 어느 정도세요? 네, 6만 원에 어머, 60% 지금 비중을 두고 있거든요. 또모나. 손실이 좀 깊으시네요. 예, 한 1년이 넘어갔는데요. 1년 넘으셨고, 예. 네, 언제 정도 이렇게 뭐 선절을 하든 매매를 하든 그 관계를 좀 알고 싶어서요. 알겠습니다. 저는 목소리가 힘차셔서 수익 나고 계신 줄 알았는데 이게 손실이 꽤 깊으시네요. 저희가 꼼꼼히 예.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LIG 넥스원 두 분께 의견 여쭙겠습니다. 하나, 둘, 셋. 비중 축소. 갈렸어요. 보유 의견 챙겨보겠습니다. 김범석 전문가님. 예, 시청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LIG 넥스원 이제 보유하고 계시죠? 예, 예. 예,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종합 방산업체잖아요. 예, 예. 뭐 수중 무기라든지 아니면 유도탄 무기라든지 이런 거 만드는 회사잖아요. 예,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뭐 얘네들의 주 매출원이 사실 정부 쪽이에요. 예, 예. 뭐 방산산업청이라든지 뭐 이제 과학기술원인지 이런 쪽이 있기 때문에 매출에 대해서 이런 실적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좀 없어요. 예, 예. 예, 최근에 뭐 청궁에 대해서 이게 뭐 사고의 원인이 어떻니 많이 이런 좀 이슈가 좀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사실 이게 많은 이제 전문가들이나 이걸 봤을 때 그건 좀 제한적이다. 왜냐하면 청궁 같은 경우는 이미 2차 양산까지 다 들어가가지고 매출로 인식이 됐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는 사실 당연히 해프닝으로 끝날 것 같고요. 예, 예. 지금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닥을 조금 기고 있으면서 이에 따라서 그렇죠. 조금 지지부진해가지고 좀 많이 걱정되시는 것 같아요. 예, 예, 맞습니다. 시간도 오래되고 그쵸? 예, 예. 근데 저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이 양 기다리신 거 지금 예, 예. 팔면 아깝거든요. 그렇죠. 예, 이 양 기다리신 거 혹시 조금 더 한 뭐 6개월 이상이라도 기다릴 수 있으시겠어요? 한 1년 이상까지는 가능합니다. 아, 가능하세요? 예, 예. 예, 그러면 들고 가셔야죠. 예,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 예. 주봉을 한번 볼게요. 예, 예. 예, 이게 상장되고 나서 13만 원까지 갔다가 쭉 떨어졌잖아요. 예, 그리고 27,000원이 하단을 완전 찍었어요. 예, 그리고 27,000원 근처로는 하나도 안 가고 있죠. 예. 그리고 여기를 좀 보세요. 최근에 여기 지금 계속해서 양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아요? 음봉이 많네요. 음봉이 많다고요? 지금 이 동그라미 부분에? 아닌가? 예, 예, 여기 동그라미 부분 보면 양봉이 굉장히 많아요. 예, 예. 이 말 뜻은 뭐냐면 수급으로 가볼게요. 자, 보세요. 외국인하고 기관하고 지금 계속 매집이 들어오고 있죠? 예, 예. 얘네들이 저가 매수를 한다는 거예요. 봐봐요. 회사가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주가는 이미 바닥을 치고 지지라인까지 완벽하게 만들어졌어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 외국인하고 기관도 그걸 알기 때문에 저가 매수를 들어가고 있는 거고요. 예.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거래량 한 번만 더 터져주면은 특히나 여기 12,400원 부근을 돌파하게 되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충분히 뭐 최소한 5만 3천 원 이상, 그 다음에 목표가 이상 그 6만 원대 이상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거든요.
네. 시아님? 예예. 예, 그러니까 걱정 마시고요. 1년 정도 기다리신다면 편하게 홀딩하시고 5만 5천 원이나 6만 원 이상 가면 그때 매도하시는 전략으로 가볼게요. 네, 고맙습니다. 예. 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네, 바로 다음 분 만나 뵙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시청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주식 온에어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어떤 종목 뭐 속속이고 있나요? AP 시스템이요. AP 시스템 매수가하고 네. 비중 어떻게 되세요? 3,500원에 3,500원에 40%예요. 40%. 예. 손실. 예, 요즘 좀 반등은 하는데 올라주긴 하는데 손실권이세요. 고점에서 사셨나 봐요. 예, 그렇죠. 예. 아이고,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전략 챙겨드리겠습니다. 잠시만요. 예, 감사합니다. 네, AP 시스템 두 분 의견 주시죠. 하나, 둘, 셋. 매도. 오늘 하나도 안 통하네. 뭐 볼까요? 보유 의견 듣겠습니다. 서성민 전문가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네. 선생님, 이 AP 시스템은 그 기간을 어떻게 잡고 들어가신 거예요? 투자 기간을? 지금 산지 한 일주일 됐는데요. 네네네. 예, 일주일 됐는데 이제 뭐 한 35,000원에서 한 4만 원까지 가지 않겠나 아, 해서 샀어요. 좀 그러면은 좀 중장기적인 시각으로 들어가신 거네요. 예, 그렇죠. 네, 근데 일단 단기적으로 안 좋은 흐름이 나와서 좀 걱정이 되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전화드렸어요. 네, 일단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 2019년부터 플렉서블 OLED에 관련된 매출이 발생할 걸로 예상이 되는 종목이에요. 그래서 신규 네. 라인 증설하고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 쪽에 QD OLED 라인 증설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는 그런 종목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죠, 예. 최근까지 중국의 경기가 부진했고 그리고 어쨌든 반도체 경기도 많이 부진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영향을 조금 받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네. 와중에도 최근까지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단기간에 많이 빠진 거란 말이죠. 자, 네. 이 부분은 약간 조금 이제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나오면서 기관과 외국인들이 조금 이제 좀 차익 실현 단계에 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물론 좋은 종목이고 한 1년 이상으로 두고 봤을 때는 선생님이 말씀하신 35,000원 이상의 가격을 갈 수 있는 종목이긴 한데 지금 현재 구간에서 봤을 때 결코 싼 종목은 아니에요.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시각에서는 선생님 매수가가 회복됐을 때는 매도하고 종목을 교체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40%라는 비중은 조금 많습니다. 그래서 네. 31,000원까지는 단기 반등 가능한 국면에 있거든요. 예, 예. 네, 그래서 31,000원 가까이 오면 그때는 비중을 팍 줄이시고 한 20%만 네. 갖고 가시는 전략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시청자님 손실 만회하시고 잘 빠져나오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연락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전화를 통한 상담 진행을 해봤고요. 다시 문자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이고, 글이 많이 오고 있네요. 속상하시다는 분도 계시고 울고 계신 분도 계신데 7227번님께서 보내주신 이 글부터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SKC 코오롱 PI 들고 계시고요. 매수가 34,800원, 비중 30%. 요즘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걱정이 되신가 봐요. 김범석 전문가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네, SKC 코오롱 PI 같은 경우에는 일단 PI 필름 이걸 좀 제조하는 회사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나서 특히나 이제 FPCB 연성 회로기판 여기에다가 이제 그 필름을 좀 납품하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좋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이 스마트폰과 관련된 이러한 이슈나 그런 방향성에 대해서 굉장히 그 민감하게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번에 갤럭시 S10 아주 실적이 견조하고 많이 팔리면서 견조한 실적을 좀 보였지만 실질적으로는 그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특히나 중화권을 봤을 때는 스마트폰 판매량이 굉장히 저조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에 따라서 실적이 하향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고요. 실제로도 그런 식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적적인 측면, 앞으로의 그 예상 컨센서스적인 측면이 주가에 지금 반영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제가 차트를 보면서 조금 설명을 해드리겠는데요. 지금 이미 57,900원이라는 고점을 달성하고 나서요. 예, 여기 보시면 고점을 2번
만들었습니다. 두 번, 그러니까 산을 만들었다는 거죠. 두 번 찍었기 때문에 고점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진 부분이고요. 이후에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고 여기서 제일 중요한 점이 뭐냐면 단기적으로 딱 요 라인이죠. 28,300원 라인을 여기를 깨게 된다면 하방으로는 2만 원까지 열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꼭 손절가를 지켜주셔야 되고요. 그 손절가 최후의 마지노선인 28,300원을 손절가로 잡으시고요. 여기를 다행히도 터치하지 않고 이게 반등세가 나오게 된다면 37,600원에서 1차적으로 빠져나오시는 것을 조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은 꼭 기억하셔야겠네요. 28,300원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SKC 코롱 PI 살펴봤고요. 조금 전에 문자 주신 분이 계세요. 끝번호 9936번님이 보내주신 글 체크해보겠습니다. 셀트리온 들고 계시대요. 요즘 셀트리온 흐름 보면 참 속상한데 15%의 비중으로 가지고 계시대요. 36만 원에 반토막 나셨죠? 추매해야 되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궁금증 올려주셨는데 서성민 전문가님 이거 좀 봐주세요. 네, 최근 바이오 대장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접근하기도 그렇고 신약 개발 측면에서도 접근하기가 별로 쉽지 않은 측면이 있다라고 여겨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또 경기 둔화 우려까지 겹쳐서 그런 부분들이 모두 복합적으로 작용을 해서 기관과 외국인의 투심이 악화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특히나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 다른 신약 개발 관련 업종들은 부각을 받고 있는 반면에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바이오 시밀러 쪽이다 보니까 그 원료의약품의 특허 만료에 따른 그러한 수의 예상 부분은 이미 다 반영이 됐고요. 그 이후로는 실적에 대한 실망감 때문에 조금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밸류에이션을 적용하기도 너무 비싼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한 게 아닌가 싶고요. 일단 일봉으로 봤을 때는 모든 지지선을 이탈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과연 어디까지 빠질까를 봐야 될 때 주봉과 월봉을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는데요. 주봉상, 월봉상으로도 마땅한 하향 지지선이 없습니다. 다만 거래가 터졌던 시점으로 판단을 했을 때 제 생각에는 한 17만 원대까지는 빠지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일단 17만 원대의 지지 확인을 하신 이후에 추가 매수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에 AI 그리고 그런 관련된 신사업 목적을 추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에 성장을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셀트리온은 아무래도 20만 원대 중반에 그런 가격을 회복하기가 단기적으로는 힘들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고요. 따라서 조금 부정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아직까지는 추가 매수를 고려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17만 원 지지되는지의 여부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목표가는 제가 그냥 객관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 종목의 밸류에이션이라든가 차트적인 부분 다 고려를 했을 때 한 21만 원 수준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21만 원까지의 가격이 회복이 되면 단기적으로는 매도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물론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사업들이 잘 됐을 때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충분히 반등이 가능하기도 하지만 그 기간까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으니까 일단 21만 원의 가격이 회복되면 그때 다시 한번 문의 주시는 그런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힘이 하나도 없어요, 셀트리온. 그래서 일단 단기적인 관점에서 상단은 21만 원까지 잡아드렸습니다. 그때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문자를 통한 상담 셀트리온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상톡에 글을 남겨달라고 말씀드렸더니 많은 분들이 남겨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해요. 칸느님도 오늘 오셨고 보유님 글 남겨주셨습니다. 종목은 오르비텍 볼게요. 플루이님께서 글 남겨주셨는데요. 매수가가 6,502원, 비중 11%로 보유 중이라고 하셨습니다. 김범석 전문가님, 오르비텍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오르비텍 같은 경우에는 원전 해체 관련주라고 하면서 남북 경협주로 주가 상승을 크게 이뤘었던 그런 종목이라고 지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많은 이제 상담을 받으면서 계속 얘기했던 게 결국에는 이제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회담에 의해서 어떠한 결과물이나 아니면 좋은 이슈나 이런 것들이 나와야지만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이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는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조금 잘 안 되면서 결렬되면서 주가가 많이 하락한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점은 계속해서 이전에 하락했던 그 저점 라인을 갱신하지 않고 지지 라인으로 형성이 되었다라는 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단기적으로 반등세가 나올 가능성은 조금 힘들어 보이고요. 대신에 이 북미 정상회담이라든지 북미 이슈, 북한의 이슈에 의해서 그것들이 좋은 이슈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튀어주는 주가의 상승이 급등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확한 건 차트를 보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그러면은 그 오르비텍 같은 경우 지금 단가가 4,600원입니다. 4,600원에 21선이 지금 걸려 있는 부분인데요. 여기서 6,500원 이상까지 단가까지 가기에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한 3개월 이상 잡으셔야 될 걸로 보고요. 단기적으로는 5,500원 부근까지는 반등세가 나올 수 있으니까 5,500원 부근까지 오면은 그때 좀 빠져나오시면서 다른 좋은 종목으로 교체 매매하시는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오르비텍 좀 마음이 아프다. 근데 저희가 또 투자 기간 대비해서 수익도 챙겨야 되니까요. 저희 마지막 코너 고수의 영역에서 좋은 종목 기다리고 있거든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은요. 유니크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겜님께서 올려주셨는데요. 8,950원 20%로 보유하고 계세요. 소소차 반등할까요? 이렇게 남겨주셨거든요. 서성민 전문가님 봐주세요. 자, 일단 수소차 관련해서 뭐 유니크 같은 경우에는 수소차 관련주 중에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긍정적인 말씀 먼저 드리면서 종목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최근까지 3월 달까지죠. 3월까지는 아무래도 사업 보고서 제출 마감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때는 실적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소차 관련된 테마들이 죽을 수밖에 없었고요. 왜냐하면 실적이 나오지 않고 있거든요. 특히나 유니크 같은 경우에도 1,200억 매출액의 영업이익이 빵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아무래도 가격 하락을 보인 측면이 있는데 이제부터는 반등이 가능한 국면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기술적인 분석을 해드려도 며칠 전이죠. 3월 25일 날 흐름을 보면 상당히 큰 거래량을 실으면서 바닥 부분을 탈출할 만한 그런 모멘텀을 만들었다라고 보여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윗꼬리를 그렸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어느 정도는 소화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아무래도 그 수소차 관련된 정책들이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순식간에 해결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정책이 발표 시에 아무래도 가격 등락이 있을 만큼 이 종목은 한 9,800원대에 매일매일 매도 주문을 넣고 걸어두시는 전략이 어떨까 싶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9,800원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단기적으로 손절가는 이날에 하단 지지선 7,800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는 전략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유니크까지 챙겨드렸습니다. 전화, 문자, 이상톡을 통한 상담은 여기까지 하고요. 핫한 종목 들고 바로 돌아오겠습니다.